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의 중심 정치 와이드 시간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을 소개하면서 올리는 추천글의 내용이 논란이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조용한 삶은 아닌 듯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용산구청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막기 위해 90여 명, 90명 넘는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구청 봉쇄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박혜영 용산구청장은 보석 석방 뒤 첫 재판에 출석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정치와이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첫 주제요. 경제 관련 주제가 오늘 첫 주제 잡혔는데요. 엔화입니다. 엔화값인데요. 우선 최근에 일본 방문하시는 분들 참 많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도쿄에 있는 긴자거리 가면요. 여기저기서 그냥 다 한국말만 들린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일단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그냥 국밥집 가면은 10,000원 정도 하는데 이제 일본 유명한 체인점 라멘집을 가도 이제 8,000원이나 9,000원이면 이제 먹을 수 있어서 그게 훨씬 싸졌다고 느껴집니다. 자, 올해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 중에 30%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셔서 관광을 즐기셨다고 하는데요. 자, 이 기저에 깔려있는, 바탕에 깔려있는 현상은 바로 엔저입니다. 엔화값이 싸진 겁니다. 물가가 우리보다 싸다고 느낄 정도로 상황이 된 거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하나 등장했죠? 최근 3개월 동안 원화와 엔화를 비교한 환율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100엔당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되냐 환율이 이건데요. 일단 보시면요. 맨 앞에가 3월이고요. 최고가 4월인데 쭉 내려갑니다. 지금 쭉. 제가 가장 높았을 때가 1,000원. 100엔당 1,000원 정도 좀 넘었는데 지금은요. 9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며칠 전에는 80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100원 이상, 우리 돈으로 계산할 때 100원 이상 싸진 거예요. 지금 엔화값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영상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우리나라 국밥 정도 하나 먹으려면 10,000원 주는데 일본 가서 맛있는 라멘 먹는데 8,000원, 9,000원이면 되더라. 이게 다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나와 계신데요. 네. 경제 분야, 국회의원 되시기에는 경제 분야 이런 거 다루는 공직에서 계셨었는데 엔화값 한마디로 말해서 엔저예요. 엔화값이 네. 뚝뚝 떨어졌거든요. 네. 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지금 화면은 지금 3개월치만 나타나서 그런데 조금 한 2년, 3년으로 확대하면 길게 보면 조금 길게 보면 그 폭이 더 큰데 원래 최고 한 3년 전에는 100엔당 1,300원 정도까지 했습니다. 1,300원. 예. 그러다가 이제 많이 떨어질 때 이제 800원대까지 떨어지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905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저 현상, 즉 엔화가 이제 약세인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베노믹스에 의해서 지금 일본 금융당국에서는 제로 금리를 지금 허용을 한 지가 좀 꽤 됐습니다. 제로 금리요? 예. 그래서 은행에 그 예금을 하면은 이제 이자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엔화의 어떤 가치가 그만큼 이제 약세가 되는. 그럼 제로 금리면은 예금을 하면은 이자를 안 주는데 그럼 반대로 대출도 굉장히 싼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대출도 굉장히 좀 싼. 그럼 다른 편이죠. 나라하고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상이었던 아베노믹스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경기를 좀 부양하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엔화로 이제 그 갚아야 될 어떤 그런 어떤 곳들이 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제로 금리로 인한 초저금리, 제로 금리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이 두 가지 원인으로 해서 저렇게 이제 엔저 현상, 엔화 약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를 많이 올렸다가 요즘에 막 망설이고 있잖아요. 이거 경기 나빠질 거야. 그리고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만 유독 도드라지게 금리를 안 올려요. 오히려 더 내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은행들의 경제 정책과는 거꾸로 가는 현상인데 이게 지금 엔저 현상의 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 거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와 계신데 네. 일단 우리나라 분들이 일본에 가서 관광을 할 때 일단 물가 싸니까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일본 돈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요새 우리나라 분들이 일본 주식도 많이 사고요. 뭐 일본 여유 있으신 분은 일본 부동산도 좀 살까 말까 고민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방향을 거꾸로 돌려보면요. 일본 물건 값이 싸진다는 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일본 물건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싸니까. 품질은 뭐 이전하고 똑같은데. 그렇다면 수출이 일본이 잘 된다는 얘기는 우리한테는 경쟁자가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냥 우리한테 좋기만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수출 경쟁력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비싸져 보이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런데다가 예. 이게 주력 수출 품목이 겹쳐요.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 이런 이제 주 수출 품목이 겹치는데 예. 이게 이제 전경련에서 2022년도에 전망치를 하나 내놓은 게 있어요. 예. 초엔저 현상이 왔을 때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엔달러 환율이 1% 상승하면 다시 말하면 예. 엔화 가치가 1% 하락하면 예. 우리 수출 가격이 0.41% 하락하고 수출 물량이 0.2% 줄어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수출 금액 증가율이 예. 0.61%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수출 증가가 둔화되는 거죠. 근데 최근 3개월만 봐서 엔화 값 보면 거의 10% 넘게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청난 비율로 우리가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겁니까?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연말쯤 돼가지고 통계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예. 아직 나오지 않아서 확실한 수치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일단은 우리 수출 경쟁력에 이게 예. 문제가 된다는 게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고 두 번째로는 관광 수지 적자입니다. 관광. 예, 우리나라는 관광 수지 적자가 심각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 대한민국에 관광 오시는 분들보다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서 돈을 더 많이 쓰는 거죠. 요즘엔 더 심해진 건가요? 더 심해진 건데 1월부터 올해 4월 사이에 그 1분기에 일본에 방문한 한국인이 206만 7,700명 정도 되시는데요. 오. 가서 1조 9,800억 원을 쓰셨습니다. 1조. 9,800억 1조 9천 거의 2조네요, 그럼.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관광 수지 적자가 그동안에도 컸는데 이게 한층 더 커질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예. 국내 관광 산업에 타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국내 관광지하고 약간 대체제 관계에 있거든요. 이를테면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덜 가시고 거기 가서 돈을 덜 쓰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를 뭐 휴가철에 어디든 가자 할 때 제주도와 일본이 같은 선상에 놓여서 선택의 대상에 올라간다는 그렇죠. 거죠. 선택의 대상이 올라가는 겁니다. 엔화가 싸짐으로 인해서 굳이 비슷하다면 뭐 해외를 한 번 더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런 선택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잖아. 이게 더 그럴 수가 있겠네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마냥 아니 일본 가서 이제 뭐 구경도 하시고 음식 사 드시고 할 때는 참 좋아요. 물가가 싸졌구나. 아예 한국보다 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걸 길게 본다면 우리한테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우리 경제에 데미지가 오는 거죠. 홍석준 의원 네. 이거 어떡하죠?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니네요. 예, 그 박원석 그 의원님 말씀에 조금 더 붙이면 예. 수출 경쟁에 있어서 일본과 그 경쟁되는 가전 그리고 이제 자동차, 반도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우리한테 타격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 타격인 게 뭐냐면은 예. 우리의 생산지가 주된 마케팅 국가의 그 해외 공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생산 라인을 만들고 삼성도 마찬가지죠. 예, 예. 그러면서 그런 어떤 해외 생산 공장은 이런 어떤 일본 어떤 엔화 약세에 거의 뭐 영향을 좀 약하게 좀 받는 환율과는 거죠. 좀 영향에서 벗어난다는 예, 그렇습니다. 거죠. 좀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흡수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관광인데 관광은 오히려 옛날보다 더 크게 그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라든지 이런 어떤 항공사밖에 없었고 그 항공사의 예. 어떤 항공료 비용이 굉장히 컸죠. 그런데 예. 이제는 저가 항공이 생겨서 그렇죠. 저가 항공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제주도 가는 거나 뭐 후쿠오카 큐슈나 도쿄 가는 거나 별 차이 없이 이제 되어버린 거죠. 이래서 이제 관광에서는 더 영향을 과거보다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경제적으로 환율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워낙 영향이 많이 받. 그렇지만 단적으로 엔저 그리고 일본을 관광하시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물가가 싸다. 뭐 이런 현상은 좀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뭔가 하나가 결정됐죠. 화면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맨 밑에요. 맨 밑에. 오늘 이거 좀 크게 보죠.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원. 그래서 다음 달 말부터 좀 복원된 게 적용이 되는데 화이트 리스트가 수출 심사할 때 우대를 해주는 그 명단이 있거든요. 국가 명단. 거기에 그동안은요. 일본이 약간 우리한테 무슨 보복 조치하냐고 빼놨어요. 근데 이걸 다시 거기에 놓겠다는 거죠. 여기 위에 보시면 그때 강제징용 문제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참 험악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19년 8월 한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서로 제외했죠. 빠졌어요, 여기서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복원하고 일본이 또 우리에 대해서 복원하고 이게 좀 차례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요거는 우리한테 보면 굉장히 좋은 걸 수 있죠. 자, 그럼요. 앞서 5월에 유승월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만나서 요 비슷한 얘기 좀 한 게 있거든요. 뭐 예고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また輸出管理当局間の対話も精力的に行われ、その結果、日本政府として韓国をグループ A に追加することに向けて手続きを進めています。 자, 홍석준 의원님. 일단 한일 관계가 외교적, 정치적으로는 조금 순풍인데 이제 경제도 좀 순풍에 좀 드디어 가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화이트 리스트는 이제 그 전략 물자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수출을 할 때는 이제 그 일본 이제 정부 당국으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제도에서 화이트 리스트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런 개별적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한일 간의 이제 경제적 협력이 이제 본격화됐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의 저런 어떤 한일 관계 정용이라든지 과거 문제를 이제 털어내면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큰 의의는 단순하게 이제 몇 가지 전략 물자에 대한 어떤 화이트 리스트를 이제 이렇게 복원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 한일 간의 어떤 긴밀한 어떤 기술 협력 내지는 경제 협력 그리고 투자 이런 부분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예. 그런 좀 계기가 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화이트 리스트 일단 어감이 좀 좋아 보이잖아요. 화이트 반대말은 블랙 리스트겠죠. 근데 요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복원됐다는 건데 예. 전재수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예. 많은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추경호 기재부 장관도 연초에 이제 한국 경제가 상반기에는 좀 부진하더라도 예. 하반기에는 바닥을 치고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이른바 하시면서 상저하고 이렇게 부른 겁니까? 예, 상저하고를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전부 다 전문가들 국책연구소, 경제연구소 예. 전부 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던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중국의 리오프닝이었습니다. 코로나 봉쇄 예. 정책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중국 경제가 새롭게 열릴 때 바로 그 시점이 하반기에 경제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어떤 국제금융기관이라든지 우리나라 국책연구소, 민간경제연구소에도 지금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다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일본의 엔저 현상까지 겹쳐버리니까 그러네요. 우리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 반대로 또 중국에서 삼성전자라든지 또 SK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예. 이것들의 어떤 중국 시장에 있어서 말하자면 점유율 이 부분은 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는 미미하고 중국의 우리 상품의 시장 점유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예. 일본은 엔저 때문에 우리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갉아먹고 이래버리면 대한민국 경제가 올해를 넘어서서 올 하반기에는 예. 반등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내년이 가도 지금 어려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로 이 경제 민생 그리고 외교도 경제 영토를 넓히는 그런 균형 예. 외교 말하자면 국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 중심의 예. 외교가 아니고 실용주의,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해야 예.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께서 경제 어떤 전망 섞은 얘기를 하시면서 살짝 들어보니까 안에 가시가 살짝 있어요. 뭔가 중국과 간에서 최근에 좀 안 좋잖아요. 그걸 살짝 찌르신 것 같습니다. 지금요. 알겠습니다. 자, 엔저. 엔화값 요즘에 굉장히 약세 보인다는 이 내용 좀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드렸고요.